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 몇 편의 후속 영상을 통해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포함한 이 자율신경을 활용해서 자율신경 실조증 이외의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신경 치료에 집중을 해온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출간된 여러 논문에 기초를 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좀 체계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성상신경 차단술입니다. 이 성상신경은 대표적인 교감신경 중에 하나이지만 이 성상신경 이외에도 다양한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절이 있고요. 자율신경 치료에는 교감신경과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교감신경은 이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척추 앞쪽을 지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척추를 통해서 비교적 접근이 수월하지만 부교감신경은 대부분이 이 뇌에서 나와서 내장 기관에 분포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 중에서도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그 위치를 찾아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곳이 바로 턱 안과 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턱 안쪽에 있는 이 접구개 신경절 스페노펠레틴 갱글리온이라는 곳과 경추의 경동맥 근처에 있는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가 바로 이 두 부위에 해당하는데 인체의 외부에서 주사치료 등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치료에서 성상신경절과 함께 잘 활용을 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하나의 축인 이 성상신경절만을 치료하기보다는 자율신경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감, 부교감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치료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전 영상인 이 성상신경 차단술이나 스냅피 등과 차이가 나는 오상 자율신경 치료법에서 언급드린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치료의 과정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치가 이 성상신경을 필두로 한 교감신경과 그리고 접구개 신경절이나 미주신경을 포함한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축의 신경계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신경계 증상이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몇 편의 후속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대학병원 등에서 자율신경과 관련된 치료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자문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관련된 내용의 논문이 많은 것도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바탕한 10여 년간의 환자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율신경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출간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제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자율신경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다 보니 이 누적 환자 수가 서울은 3만 명이 넘는 것 같고 파주도 한 5천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율신경 치료의 작용 메커니즘이나 원리를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경학적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학적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율신경의 치료가 호르몬 분비나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관여를 하지만 이 역시 신경학적, 혈류학적 작용에 의한 이 부수적인 작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 장기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절 하에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교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직이나 기관 또는 장기에 이 자율신경의 신경학적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혈류학적 변화에 의해서 혈류 변화가 유발이 되고 이 호르몬 등이 분비되면서 다양한 생리작용이 이 인체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숨을 쉬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호르몬 등을 분비를 하는 이런 생리작용이 인체에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완을 시킴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의 원래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미노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긴장이 되고 불안하면서 목과 어깨도 뭉치고 머리도 맑지 않고 어지러움과 이명도 자주 있고 소화불량이나 빈뇨, 변비 등의 비뇨 생식계 문제에 이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을 합니다. 즉 전신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분포하는 자율신경으로 이 신경학적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면 이에 반응을 해서 혈관의 탄성도가 변하거나 혈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반사작용에 의해서 생리 현상이 조절이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장기로 도미노처럼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나 문제 외에도 이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의 치료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질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고 난치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치료에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출판된 논문도 제법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계가 작용하는 원리인 신경학적 작용과 혈류학적 작용이 대다수의 논문에서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영상에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학병원에서도 널리 시행되지 않고 이론이 확립된 것도 아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명의 환자분들 중에 단 한 명의 환자분들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 후속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